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도 크게 올랐습니다. ECB의 선물에 환호하는 그 모습이 펼쳐졌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이에 화답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배당자는 어떤 점도 볼까요? 네, 일단 기업 실적 좀 갖고 왔습니다. 일단 ECB 재료는 이제 아침에 이제 한 1% 이제 이상으로 급등세로 출발할 것 같은데요. 일단 달러가 지금 한 1.5% 좀 강세를 보였던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을 이제 주요 메이저 주체들, 외국인은 지금 선물을 한 17,000계약 정도 순매수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 개장 이후로 어떤 포지션이 나올지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중에는 일단 10시 45분 중국의 PMI 예정되어 있습니다. 50선 이하로 나올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최근에 지금 인민은행에서 여갈피 또 유동성 공급 계속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로 어떤 얘기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으로는 이제 기아차가 이제 2시에 이제 나오고 이제 장 마감 무렵에 현대건설하고 위아 쪽 나올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우리는 본연의 실적 잘 나오는지 이 점을 좀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를 안고 네. 출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 가장 기대하는 바가 유럽계 자금이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2012년처럼 유동성 수혜를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3월 달부터 올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19달 동안 이제 매달 6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70조가 될 것 같은데요. 상당한 금액이 풀리는 겁니다. 지금 금액 기준으로는 2차, 3차 미국의 양적 완화 시의 금액과 유사한 수준이 풀린다고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유동성에 기반한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상품 시장의 흐름을 보면 예전 EUR US 달러랑 WTI의 호가처럼 같은 상관성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가는 한 3% 밀려서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 봤을 때는 글쎄요, 예전처럼 강한 랠리가 나오기는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큰 흐름에서는 이제 매달 꾸준하게 돈이 70조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부 이제 유럽계 자금의 유입 기대할 수도 있겠고, 다만 이제 달러가 초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미국 쪽에서요. 이쪽의 유출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선 반영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3월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외국인 투자가들 행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2012년에는 5조 6천억 원가량의 외국인 자금이 유럽계 쪽에서 들어온 바 있습니다. 자, 지수 상황 보겠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1.04%가량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로 환산하면 1941선 수준입니다. 우리 주가 1% 이상의 상승권으로 출발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 부근이네요. 현재 예상 체결 지수 22.31포인트의 급등, 1943.32포인트 선에 출발 앞두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3.43포인트의 상승으로 581포인트 선에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몰릴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는 동시효과 구간인데요. 종목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네, 보겠습니다. 일단 유가는 좀 밀렸습니다만 분위기가 일단 40달러 선 초반에서는 지지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증권사에서도 로얄 터치쉐라고 쉐보론한테 이제 컨퍼런스 콜을 신청을 해서 관련해서 이제 업체들 이야기를 좀 들어본 것 같은데요.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올해 이런 메이저 오일 업체들이 추가로 캐펙스를 늘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로는 우리가 유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별적인 투자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서 어제 해외 업체들 흐름도 좀 좋았더라고요. 네, 현대중공업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반기부터는 해양 생산 설비 플랜트의 수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 삼성까지 다 이제 플러스권으로 조선주들 강세 출발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케미칼은 일단 머크사에 예전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개발했던 부분 수출한다는 이야기, 계약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케미칼 3.7% 정도. 오늘은 유가 부분보다는 자체적인 그런 바이오시밀러 이펙트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정유주는 SK이노베이션, S51 다 플러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 증권, 건설주 유동성 수혜군인데요. 트로이카가 지금 미래셋이라든지 신한지주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다 플러스권입니다. 어제 어닝 쇼크 냈던 대림산업만 한 4% 정도 밀려서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삼성그룹주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들 계속해서 호평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시스템 LSI 쪽으로 해서 2분기부터는 실제로 이제 애플 쪽에도 납품이 가능하다, AP가. 그리고 14나노 핀팩 관련해서는 이게 워낙에 이제 미세한 그 사이즈로 나오다 보니까 모바일 쪽에 상당히 유리한 AP 쪽에서 유리한 포션을 차지할 것이고, 전력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 전력 소모량은 그 속도는 상당히 좋아지는, 안정되게 좋아지는 부분이라서 14나노 핀팩 관련한 수혜의 기대감이 이어질 것이다. 삼성전자 탑표로 계속 나오는데요. 전자 오늘 흐름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모직하고 현대글로비스, 삼성 SDS, 뭐 현대위와 이런 쪽들, 뭐 경영권 승계 관련주들 자 오늘 플러스권으로 출발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1.3% 정도 오늘 상승으로 출발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하고 삼성 SDI는 그 구글이 앨런 머스크 회장의 스페이스X라는 그 우주항공 관련의 업체에 우리 돈으로 한 1조 정도 투자한다는 얘기 나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전기차 또 자율주행차에 대한 포션의 사전 포석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LG와 삼성에서 2차 전지 관련주도 오늘 흐름세 양호하게 출발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로 코스닥 시장 봐야 되겠네요. 저 코스닥 지수 지금 582선에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을 본다면 다음카카오가 한 1%대, 그리고 1월 23일 금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에서는 실적주들 많이 좀 주목을 받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금 유가가 또 내렸어요. 유가가 한 3%가량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을 좀 펼치면서 최근에 유가 이런 하락세에 항공주들도 운송주들 전반적으로 이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좀 특징인데요. 사우스 웨스트 이 항공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승권의 움직임이 좀 나왔다는 점 좀 특징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로 8.39%가량 올랐고요. 커피 좋아하시죠? 이 스타벅스도 호실적과 더불어서 예상에 부합하는 그 실적이 3% 이상의 상승권의 움직임 나왔습니다. 최근 은행주들 실적도 좀 좋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JP모건 체이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종목들은 3% 넘게 오름세가 나타났고, 지역 은행주들도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주가 움직임이 강하게 좀 나왔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현대건설이나 현대위아 이런 종목군도 오늘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챙겨 보셔야 될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높아지면서 금값이 1,3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점들도 우리 시장에서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잠시 후에 종목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시장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객 쪽에서 환율은 사실 지금 22의 양적 완화 시행에 따라서 유로화가 11년 내 최저 수준으로 좀 급락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달러는 강세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객 환율은 하락을 했는데요. 0.25원의 하락, 25전의 하락으로 1,086원 선으로 소폭 내리면서 최종 호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출발이 되고 있는지 좀 보죠.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의 강세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객 쪽과는 다르게 지금 3원의 상승, 1,087원 90전 선으로 출발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일본 증시 상황도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도 글로벌 증시의 상승과 더불어서 함께 상승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네요. 1.11%의 상승입니다. 니케이 225 지수 17,520점 63엔선, 오늘 17,500엔선 위로 훌쩍 뛰어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엔화는 약세권의 움직임으로 지금 오름세가 펼쳐집니다. 달러엔 환율 0.48%가량의 상승세, 118원대 후반선에서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 어떻게 개장되고 있는지 선물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선물지수 3.15포인트의 상승, 252.80포인트 선으로 시초가가 형성이 되면서 갭상승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121선의 다가서는 움직임이고요. 지금 202.8포인트의 오름세로 251.45포인트 선에서 등락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살펴주세요. 네, 어제 야간 거래에서 선물이 2.60까지 올랐던 상황인데요. 오늘 일단 우리 고점은 좀 더 높습니다.
높였습니다. 3.15까지 개장 출발했고요. 고점 3.3으로 높였다가 현재 2.70까지 조금 밀려나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어제까지 17,000계약 넘게 12월 동시만기 이후로 이제 매수 포지션을 쌓고 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은 한 200계약 넘는 매수 들어옵니다. 괴리율도 플러스 0.02로 양호한 수준인데요. 자, 프로그램 어제도 거의 2천억 들어왔었는데 오늘도 현재 229억 정도 매수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가들 선물시장에서도 매수, 닷새 연속 매수고요. 지금 현물시장에서도 나흘 연속의 매수, ECB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대한 그 선견 지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7천억, 7,360억 원 정도 팔았었는데요. 이달 들어서 지금 뭐 1,000억 원 이상의 2,000억 정도의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 구간이네요. 자, 지수 상황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시가가 1945선으로 개장됐고요. 시가 부근에서의 움직임 현재 나타나면서 하루 만에 반등권입니다. 1.21%의 급등, 23포인트가 오른 1943선, 4선 이 정도 부근에서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갭상승 출발하면서 이 코스피 지수 61선 위로 올라선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좋습니다. 지금 0.68%의 상승, 3.91포인트가 오른 582선의 움직임으로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 반등권의 움직임 한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자, 종목들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종목군들 본다면 대부분이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고 상승 종목 수가 540개, 코스피에서 하락 종목 수가 100여 개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많은 종목군들이 현재 상승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고 이 유럽을 바라보는 경기에 민감한 그 종목군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자, 종목들 살펴보죠, 허연님. 네, 뭐 순서대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조선주는 일단 대우조선하고 삼성중공업이 그나마 이제 실적이 그 현대나 현대미포보다는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대우조선해양이 3%가량 상승권역입니다. 그리고 현대미포는 조금 이제 좀 흔들림이 있는데요. 현재 1.8%까지 고점 조금 낮춰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 화학주들 아까 이제 LG화학하고 삼성 SDI는 스페이스X 모멘텀 구글에서 지금 우주 쪽 진출해서 결국에는 이제 자율주행차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포석 이거 준비하자고 말씀드렸었는데요. LG화학이 2.3% 정도 상승권역이고요. 자,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뭐 한 6%까지 올랐다가 역시 이 종목도 상승폭을 조금 낮추네요. 한 4.1% 정도로 정유화학 섹터 내에서는 롯데가 좀 오늘 가장 좋은 탄력을 보여줍니다. 대림산업은 플랜트 쪽에서의 특히 사우디 쪽 아직까지도 상반기에 조금 더 감익이 반영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좀 놓고 있는데요. 어제 전망을 했던데요. 대림산업은 5%가량 좀 밀려 있습니다. 같은 대림하고 LG하고 롯데는 다 NCC를 운영하는 업체들인데 대림만 어제 이제 실적 좋고 나오게 되면 좀 밀려나는 그런 형국이고요. 그리고 자, 금융주들 은행, 증권, 건설 특히 이제 건설이나 은행보다는 증권주 탄력이 좋은데요. 일단 1950선 회복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이 6% 급반등이고요. 한국금융지주가 4%. 그리고 삼성증권은 어제 이제 협회 쪽 자료를 보니까 1조 원 정도가 지금 후강통에 투자됐는데 2달 동안 그 중에서 거의 60% 이상을 한 1조 원 중에 7천억 정도를 삼성 쪽이 거래를 했다고 하네요. 그 점에서 어제 좀 급등했던 상황인데 삼성증권이 오늘도 한 2.5% 추가로 올라갑니다. 유안타가 이제 2등했다고 하는데요. 탄력이 세지는 않네요. 한 0.9% 정도 상승이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아침에 동시효과 상황에서 거의 뭐 상한가까지 올라왔던 상황인데요. 매물 테스트를 좀 해본 것 같아요. 일단 신한지주는 3.4% 정도 올라서 현재 45,600원 선까지 와 있고요. 그리고 건설 쪽에서는 일단 GS,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 유가는 좀 밀렸습니다만 그래도 양호하게 좀 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대단한데요. 일단 실적이 작년보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70에서 한 90% 정도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ACT나 이런 쪽들 원료되고 있는 쪽들도 같이 움직임이 좋은데요.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2.61% 오르면서 256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주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일단 시스템 LSI 쪽 또 초미세 공정에 대한 전환 수혜주로 좀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140만 원 회복 시도가 있을 것 같네요. 139만 6천 원까지 와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2.59% 정도 올라갑니다. 하이닉스도 1.28% 정도. 어제 LG전자 G플렉스2 발열 문제 부인했던 LG전자도 추가로 좀 오늘 상승이 이어지고요.
LG이노텍도 2.3% 올라갑니다. 지금 크리사가 어제 뉴욕장에서 8% 올랐습니다. 크리사가 이제 실적 이후 IR에서 이번 분기, 현재 분기 1, 2, 3월 달에 매출 전망도 증권사 집계치보다 높게 제시를 했고요. 순익 전망도 증권사는 22센트 정도 봤는데 자사에서는 크리에서는 33센트까지 그러니까 시장 예상을 50% 상회하는 전망치를 순익 전망을 내면서 8% 급등이 나왔는데요. LG이노텍도 한 2.8% 정도 상승 출발입니다. 그리고 제일모직이 2.4%, 삼성 SDS가 1.7% 정도 강세로 출발됩니다. 자, 현대차 그룹도 보겠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어제 배당 한 50% 이상 더 주겠다. 시가 배당으로는 한 1.7%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상당히 좀 좋아지는 것으로, 재작년보다는 좋아지는 것으로 일단 작년 배당은 확정을 했고, 올해는 중간 배당도 주겠다고 하는데, 조금 이제 근데 어긋나는 부분은 일단 매출 가이던스를 505만 대로 해서 작년보다 1.8% 정도 증분으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재원이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약속은 중간 배당 포함해서 좀 더 늘려가겠다라고 했는데 제네럴 모터스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한 3.4% 정도 나오더라고요. 거기까지 맞춰줄 것인지 아니면 도요타가 하고 있는 2.5%까지 맞춰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글로벌 업체 기준으로 맞춘다고 했으니까 현대차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계속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랑 현대위아도 일단 뭐 1% 정도 남지수로 해서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다 좀 훑어봤는데 지금 업종상으로 가장 강한 그 섹터가 이 증권주들입니다. 지금 미래에셋증권이 오늘 6% 이상의 초강세권의 움직임으로 기록이 좀 되고 있고 NH투자증권, 뭐 대우증권, 대신증권, 이에서 3%대 아주 강한 그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지금 증시가 오르면서 같이 더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그 구간인데 연속성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증권주는 일단 그 가장 이제 특히 이제 대형사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이제 브로커 수익보다는 이제 뭐 펀드 판매하고 뭐 채권 운용하고 자사 이제 자체적으로 PI 투자하고 이런 부분일 텐데요, 현재로서는. 일단 채권 쪽은 저번에 이제 이주열 총재 발언 내용 보면 약간 매파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휴가로 더 내려가서 채권 쪽에 이익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글로벌하게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국면이고요. 미국만 조금 늦춰준다고 하면 우리도 한 번 더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조금 틀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뭐 증권 매매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든지 또 전체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수 전체가 올라가면 뭐 시황과 연동된 흐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에 있어서는 사실 모멘텀이 예전만큼 아주 싹 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지수 밴드가 올해도 대형주가 주로 포진되어 있는 코스피는 박스권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소형주, 중소형주 트레이딩 해가지고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수수료 수익을 많이 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예전만큼 이익 모멘텀이 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자체적인 물론 ROE 대비도 아직 PBR이 싸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이제 PBR이 일단 한 배 미만 되는 종목들이 많아서 그런 쪽에 저점 매수는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전을 좀 보시면 한전이 이제 이번 주에 오늘 금요일 마지막 거래인데요. 거의 10% 이상 급등이 나오네요. 이 종목이 이제 4분기 실적 컨센서스 낸 쪽에서는 가장 지금 YOY로 거의 뭐 3배 이상 영업이 급증할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전망치가요. 지금 오늘 44,000원 선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이번 주 내내 지금 하루 빼고는 계속 양봉 만들면서 뭐 좋은 내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간단하게 또 대림산업 중심으로 건설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낙폭 점점 더 키웁니다. 7% 급락이고요. 지금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현대건설도 한 2%가량 좀 물리고 있고 GS건설도 마이너스권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건설 업종이 유일하게 지금 마이너스가 좀 나오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이쪽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간단한 좀 팁을 주세요. 네네. 대림은 지금 현재 PBR 0.42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 이제 동시효과 시간에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PBR이 낮지만 저렇게 감익이 나오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편하게 사서 들어가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이제 뭐 롯데케미칼류처럼 PBR도 낮고 이제 이익 전망이 작년보다 까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적자는 아닌 업체들은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 기조 그대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적자가 나버리면요, 일단 자본 총계에서 이익 잉여금을 까먹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PBR이 낮다고 해도 같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전 현대중공업 주가 사례를 좀 보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실적이 좀 나와줘야 되고요. 작년보다 덜 나오더라도 일단 흑자가 나와줘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이 대림산업 따라가는 부분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지수는 1939선 18포인트 정도의 플러스권의 움직임. 시가 대비로는 조금씩 뒷걸음질은 좀 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죠. 지수는 2.36포인트의 오름세 580선을 현재 지키고 있는 그 모양새인데요. 시총 상위주들은 빨간불을 더 많이 켜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살펴주시죠. 네, 어제 한번 놀라게 해놨기 때문에요. 코스닥은 약간 지금 단기 주도권을 뺏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종목이 거래소보다는 탄력이 좀 약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주 작은 종목군들 위주로 잠깐 좀 점검해드리면 일단 코맥스는 어제 이제 기사들 보니까 3월달 정도면 전국 어린이집에 실제로 CCTV 다 넣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찬반 양론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7% 정도 현재 코맥스는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유언컴택이 케이스 문제 때문에 이제 좀 안 좋았던 흐름이었었는데 이쪽도 지금 어제 보니까 또 CCTV 쪽으로 좀 묶이는 것 같아요. 아주 뭐 세진 않습니다만 괜찮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많이 되는 쪽이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테크잉입니다. 테크잉이 이제 후공정으로 해서 들어오는 테스터 업체인 것 같은데요. 테크잉이 최근에 이야기가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사보자는 쪽 이야기가 되게 많던데요. 테크잉이 43억 거래되면서 거의 10,0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6% 정도 급등세이고요. 그리고 한창하고 보성파워텍이 조금 엇갈리는데요. 한창은 거래소 종목이긴 합니다. 같은 이제 반기문 테마주인데 오늘 여전히 이제 30분마다 한 번씩 호가가 되나 봐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됐기 때문에 상한가 또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보성파워텍은 대주주가 주가 급등 이용해서 지분을 좀 정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제 상당히 좀 움직였는데 그래도 거래가 상당합니다. 한 142억 정도 되고 있고요. 크게는 또 안 밀리네요. 참 재미있는 주식인 것 같은데 현재 1% 정도 약세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는 정부 쪽에서 지금 뭐 헬스케어 육성한다 해서 이제 뭐 수혜 기대감 있는 뭐 바이넥스라든지 루트로닉, 레고캠 바이오 이야기가 나왔던데요. 관련주도 흐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 쪽은 여전히 컴투스 뭐 이익 개선 기대감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한 4% 정도 현재 올라 있습니다. 네, 뭐 반기문 테마주들은 이 보성파워텍은 좀 밀리지만 지금 CCS가 한 6.9%, 휘닉스 소재도 한 4%, 한창은 상한가 여전히 뭐 가고 있는 그 테마주들이고요. 그리고 CCTV는 코맥스뿐만 아니라 ITX 시큐리티, 경봉까지 같이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종목도 주가가 한 5에서 10%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짧게 LED 쪽도 한번 점검해보죠. 지금 LED주도 그동안에 좀 횡보세가 좀 나타났는데 오늘 시세는 플러스가 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서울반도체가 가장 강한 그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쪽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에너지 섹터에서는 이제 LED나 뭐 2차전지 풍력주들 어제 이제 흐름이 좀 같이 연동해서 나왔는데요. 뭐 유가 상승 관련한 기대감들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반도체는 앞서 이제 크리 쪽 8% 급등 얘기 해드렸었는데 연동된 흐름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도 잠깐 언급해드리면 P&E 솔루션이 어제 상한가였었거든요. 이제 이쪽이 이제 같은 이제 신규 상장주인 DA 테크놀로지랑 움직임이 좀 같이 상한가로 마감했었는데 재료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이쪽도요. 그 일본 쪽 JFE 관련해서 P&E 솔루션에서 이제 100% 출자해 놓은 P&E 시스템즈인가요? 여기서 이제 그쪽에다가 ESS 장치 관련한 뭐 70기인가 일단 시범으로 해서 좀 납품을 했나 봐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P&E가 상한가였었던 상황인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충전 시스템들, 뭐 단말기 포함해서 2차 전지 자동차까지, 전기차까지 연결된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P&E 솔루션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스페이스 X 관련해서 모멘텀을 좀 같이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아까 삼성 쪽 얘기 말씀해드렸었는데요. 코스닥에서 지금 AD 테크놀로지가 5.64% 오릅니다. 이쪽은 이제 IoT 관련해서 좀 묶이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수급 상황 본다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금 매도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현물 시장, 지금 유가증권 시장은 매수세가 유지가 되는데 코스닥은 매도가 강하네요. 지금 출발한 지 16분 지나고 있는데요. 113억 원가량의 대량의 매도가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쏟아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일단 참고상으로는 보성파워텍 쪽도 좀 많이 좀 잡히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죠, 의원님. 네, 수급 보시면 지금 오늘 외국인만 좀 사고 있네요. 외국인이 지금 거래소에 400억 정도 매수 들어오는데요. 일단 섹터별로 보시면 그 금융주를 좀 삽니다. 금융하고 IT, 전기전자입니다. 그대로 시총 상위군 그대로 좀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을 카피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화학주인데요. 화학 섹터인데
어제도 외국인 기관 동심에서 했던 섹터가 이제 유일하게 화학 섹터입니다. 좀 많이 샀던 쪽 중에서는요. 화학을 오늘 외국인도 70억 사고 있고요. 기관 쪽도 16억 사는데 화학 안에는 이제 정유주하고 말 그대로 화학주 들어와 있는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화장품도 이제 화학으로 좀 들어가 있죠. 아모레퍼시픽 포함해서요. 그리고 증권주가 타이어도 같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증권주도 오늘 같이 사는데요. 38억하고 20억 정도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 역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동시매도 나오는데요. 일단 수급은 조금 좀 틀어진 것 같네요. 일단 팔고 있는 쪽들을 보시면 IT 쪽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게임주, 또 반도체,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주로 팔고 있는 게 디지털 컨텐츠하고 제약주에 대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지수는 1939선 지나고 있는데요.